자, 이 문제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개념을 만약에 까딱하다가 잘못 조금 오해를 하면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라서 그 개념을 정리를 반드시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떤 수열에서 AN과, 여기서 수열의 AN이라는 건 일반항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반항과 또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의 항의 합을 기호로 SN이라고 하죠. 이것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좀 이따가 뭘 적을 거예요. 근데 교과서나 또는 문제지에 보면은 일반항과 이 n번째 항까지의 합 사이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수열에 있어서 첫째 항은 첫 번째 항까지의 합과 같고, 뭐 이까지는 잘 이해가 되죠. 첫째 항 자체나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의 합이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n이 2 이상일 때는, 그때는 n번째 항은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바로 그 앞에 항까지의 합을 빼면 된다.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자, 얘만 좀 설명을 할 건데요. SN이라는 건 이렇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n-1 항까지의 합은 적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n-1번째 항까지의 합이 되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뺀 겁니다. 빼면 좌변은 sn-sn-1이 되고 우변은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sn만 남죠. 그래서 여기서 온 식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이 식에서 n 자리에다가 이 범위가 아닌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a1은 s1-s0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그 앞에 항까지 합을 빼면은 그게 일반항이다 하는 요 내용은 반드시 n이 2 이상일 때만 따지는 거고, n이 2 이상이 아니라 n이 1일 때는 그냥 sn 자리에다가 n 자리에 1 집어넣은 얘가 곧 a1하고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게 제목이 an과 sn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그냥 부제 다른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n번째 한 가지의 합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하는 법. 이게 진짜 찐 제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에도 뭔가 합에 관한 힌트가 나와 있는데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아, 이거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얘에서 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나 뭐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나 그런 거 쓰면 돼요. SN을 구할 때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내용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합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는데 그로부터 일반항을 구할 때 그때 이 내용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딱 그 상황이죠. n번째 항까지 합이 나와 있고 일반항을 물어보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용을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풀이를 한번 풀어볼 텐데 지금 n번째 항까지 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첫째 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혹시 선생님 푸는 거 맞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항은 S1. 자, 일단 선생님 푸는 거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 얘는 Sn-Sn-1이라고 배웠어. 근데 이제 Sn이 n제곱 플러스 3n-2고 Sn-1은 n-1제곱 마이너스 3n-1 마이너스이니까 어떻게 쭉 계산을 했겠죠? 계산하면은 얘가 2n 플러스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짜잔, an은 2n 플러스 2. 따라서 a1은 4야. 자, 이까지 풀이 어떤가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대다수 학생들이 이거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답 풀이가 굉장히 중요해서 일부러 틀린 풀이를 적어봤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뭐냐면 이 식은 반드시 언제만 쓰는 거예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 아까 굉장히 강조했죠. 근데 지금 이 식으로부터 n이 1일 때 값을 구했죠. 이거는 a1을 구할 때 쓰는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실제로 A1은 4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우고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A1부터 구할게요. 그것은 이 AN과 SN의 관계에 의해서 그냥 S1과 같아요. 이 자리에 N자리에다가 1만 대입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2 해서 계산하면 2죠. 아까는 4가 나왔죠. 근데 그건 잘못 구한 거고 사실은 첫째 항이 2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때는 n번째 항은 이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n번째 항까지의 합은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고 그리고 n-1번째 항까지의 합은 n-1의 제곱 플러스 3n-1 마이너스 2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제가 계산할 때에도 실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따로 적으세요. 세로로. 이게 SN이고 SN-1은 세로 셈 딱자리 맞춰가지고 적으면 n-1의 전체 제곱은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죠. 요거 전개하면은 플러스 3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빼면은 좌변은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되고 우변은 애초에 우리가 자리를 맞춰 적었으니까 날라갈 게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2n 플러스 2가 되죠. 괜히 암산하다가 틀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요약을 하면 제 일반항은 이렇습니다. n이 1일 때는 그냥 간단하게 값이 2이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식을 따라가면 돼요. 따라서 A7은 이 식에다가 n자리에 7을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2 곱하기 7 플러스 2입니다. 계산하면은 16이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A7-A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6-2 16-2 하면 답은 14가 됩니다. 만약에 아까 그 실수를 한 사람은 답이 12가 나올 거예요. 12는 오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답이 굉장히 중요한 함정에 걸린 학생들이 많은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잠깐 이거를 살펴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렇다면 이 수열은 정체가 뭔지 한번 봅시다. 첫째 항은 2죠. 두 번째 항은 자, 두 번째 항은 2 집어넣으면 2, 2는 4, 4, 6이니까 6되죠. 그 다음에 얘를 보면은 이것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죠. 2씩 커지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 2씩 커지는 이러한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4 커졌다가 그 뒤로부터는 계속 2 커지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죠. 근데 이런 특이한 수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답은 14가 되겠습니다.